1787년 겨울 유생 정약용이 자칫 대과는 물론이고요. 아예 관직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스캔들이 터집니다. 스캔들? 정약용?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캔들. 네. 자, 이때 정약용의 성균관 동기들이 정약용이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고 있다! 라고 소문을 확 퍼뜨린 거예요. 대체 정약용이 뭘 믿었던 걸까요? 카톨릭. 오, 네, 맞습니다. 정약용이 믿은 건요, 바로 천주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17세기 전후부터요, 청나라를 거쳐가지고 서양학문, 서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속에 천주교 교리를 적은 책도 있었던 거죠. 다 들어오면서 같이. 그런 분위기에서 정약용이 천주교를 접한 건요, 성균관 동기들의 고발이 있기 3년 전인 1784년 23살 때였습니다. 정약용은요, 천주교 교리가 담긴 책을 보니 푹 빠져들게 됩니다. 와. 자, 그런데 정약용은 그럼 어떻게 그 책을 보게 됐을까요? 자, 가계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에게는요, 어머니가 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복형, 정약현. 바로 정약현. 이 정약현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 정약용 집안의 천주교를 전파한 겁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벽? 네, 정약현의 처남 이벽이었습니다. 자, 이벽은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약용과 이 형제들도요, 이벽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셋은요, 이것도 맞습니다. 뭘까요? 막 이거 그 세례명. 맞습니다. 바로 세례. 정약용은요, 이때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고요, 신앙 활동도 합니다. 근데 완전 그냥 아예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빠졌네. 정약용 자신과 이 동복 형들은요, 이때 천주교에 푹 빠져들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교수님, 천주교가 낯선 종교였잖아요. 근데 이 정약용 집안이 이렇게 빠르게 좀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나왔던 이벽이라는 인물이 천주교에서 대단한 이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인척 관계에 있었던 정약용 형제들이 아주 빠르게 깊게 천주교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에 호기심이 많고 받아들이는데 큰 거리낌이 없었던 것도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빠르고 깊었던 이유였던 것도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천주교 신자가 된 이 정약형과 형제들은요, 지인들과 명례방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명동에 있는 한 천주교인 집에서 종종 신앙 모임을 갖습니다. 와. 그때도 명동에. 네. 정약용은요, 친구나 지인과 몰래 2년 동안 천주교 모임을 했다고 하죠. 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약용의 성균관 동기, 그 친구에게 딱 걸리고 만 거예요. 네, 결국 그 사실은 다른 유생들에게도 알려졌고요. 이러면서 정약용은 비난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때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불러서 타일렀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하라. 아니 잘 조절하라고. 네. 정조는요, 정약용을 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정약용은 별다른 여파 없이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와. 교수님, 정조는 왜 벌 주지 않았던 거죠? 정조가 정약용을 아꼈던 면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천주교 자체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정조는 천주교를 탄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성리학이 더 자리를 잡고 융성해지면은 이 사악한 학문이나 종교들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거예요? 천주교. 천주교. 예, 이 천주교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정약용. 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조용히 지내야 되지 않나요? 넘어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대과 이제 합격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약용은요, 대과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천주교 사건에 얽혀도 정조는 정약용에게 계속 신임과 총애를 보냈거든요. 정약용은요, 그런 정조의 믿음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굳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1789년 오. 28살에 드디어 대과 문과에 급제합니다. 드디어. 얼마 만에 그 급증? 성균관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와, 6년 만에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겁니다. 진짜 어렵나 보다. 자, 그리고 바로 그해 급제하자마자 정약용은요,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계문신. 초계문신. 아. 자, 이 초계문신은요, 규장각에 소속돼 가지고 정조에게 특별 교육을 받던 문신들을 말합니다.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엘리트 반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상. 맞습니다. 상반. 맞습니다. 상반. 예. 초계문신들은요, 정조와 함께 강연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요, 정책 기반의 바탕이 되는 싱크테크, 이 역할까지 한 거였습니다. 자, 정조의 절대 믿음 아래 초계 문신까지 지낸 정약용. 이후에는요, 정조의 큰 신임 아래 요직을 두루 지내게 됩니다. 예. 1790년 정약용은요, 왕에게 간언하는 사간원 정육품 정원에 임명됐고요. 얼마 후에는요, 신하들도 감찰하는 사원부의 정오품 지평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모두 정조와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